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김광백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인천이란 지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역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정책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것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와 고용과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통계가 되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장님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나쁜 사장님, 좋은 사장님의 문제,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미지하고, 그리고 장애를 지원하는 정책의 문제하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하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마디로 딱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몇 마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고용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100명 중에 약 24명만 일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76명은 어디 있을까요?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은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통계가 잘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한 36% 정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24%니까 전체 장애인보다는 더 적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일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고용 통계에 따른 이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도 하셔요. 근데 세 개를 다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돈을 벌어서 내 스스로 내 밥벌이를 해서 나는 살고 싶어라는 욕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같은 통계에서는 부모 및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예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 자기 생각보다는 부모의 권유 혹은 가족의 분위기, 권유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관, 학교 교사의 역할들은 한 15%에 불과하죠. 우리가 전문가란 불린 사람들의 역할들이 이만큼 미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발달장애인 고용 유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계 맺음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여기 나온 것처럼 발달장애인 가족이 당사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자립생활 지원 모델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가족과 전문가들과 당사자의 협력이 부재한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고용 유지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부모, 가족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의 욕구와 생각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분들은 일을 하시면 얼마 정도 벌까요? 100만 원, 200만 원?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100명 중에 24명이 일을 하고 있죠. 24명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이 또 절반 이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돈이 없어요. 빈곤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에게 많이 의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좀 더 잘 유지하려면은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근데 대부분의 발달장애 일자리들이 4시간짜리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전일제 200만 원 정도 되는 이상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실제로는 더 좋은 지원이에요. 사장님이 아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사정이 나와서 이 사람들 더 채용을 늘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임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발달장애인 고용 실태가 조금 나아지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셔요. 여기 특별히 없다는 분들도 절반 가까이 되지만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동료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나의 마음을 존중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지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분들이 발달장애 당사자의 일을 일방적으로 대신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내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오히려 근로지원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거든요. 근로지원인은 바로 근로를 지원하는 사람인 건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조차도 당사자하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일을 지원인이 다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발달장애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현장이 즐거울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셔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통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뭘까라고 물어보니까 의사소통,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하는 능력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지죠. 일하러 가면 실제로는 우리 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내 상사가 마음에 들어야지. 상사가 나를 억압하고 있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하는데 일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일은 즐겁지만은 사람이 싫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만나는 동료가 동료로 인식이 돼야지만이 일을 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고 일을 잘해야지만이 보람도 느낄 텐데 안타깝게 많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 현장에서 혹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거나 혹은 이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일을 오래 하기를 바라신다 치면 그분이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계속 역할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울펜스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1972년에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의 의도는 그 사람을 보통 사람, 노동자로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것이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이 놀러 오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하러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직장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노동자로 취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진짜 노동자인지 아닌지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장애인으로 부른다면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대우한다면 그 사람은 그 공간에서 절대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그 사람이 약점이 더 드러나겠죠. 너는 이거 못하니까 장애인인 거야. 너 이거 못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너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 너 그냥 앉아서 우리 바 시키는 것만 도와줘. 라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내가 스스로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약점과 부적절성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그의 감각을 만들지 않게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일은 실제적이라는 것은 진짜 일하는 현장에 맞게끔 당사자에게 일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시간에서 과제 분석 말씀드렸지만은 일이 실제적이려면은 그 사람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줘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단계를 세심하게 짜줄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기술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러 가면은 복사만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청소만 하고 오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복지 현장에 가면은 하루 종일 복사만 시킨다든가 하루 종일 뭔가 단순한 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은 재미가 없겠죠. 일이 재미없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일의 대가를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적으면 당연히 일하는 재미도 별로 떨어질 겁니다. 다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만나는 어떤 분들은 너무 월급이 적어서 재미없다 하시는 분도 진짜 계세요.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질문인 건데 여기서 책에서는 넝마 같은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애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물건들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장애인이 만들었냐 비장애인이 만들었냐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 다 사주거든요, 사람들은요. 안 좋은 물건을 만들면 한 번 썼다가 안 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일은 즐겁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힘들지만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힘들지만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발달장애인에게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발달장애인을 보면 여러분들은 장애인으로 보는 것인가 노동자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일의 의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해보시면서 발달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답이 딱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답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책이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 현장에서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과 더 일을 잘할 수 있거나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한테 해보면서 당사자와 함께하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사회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